법조계로부터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이 문화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기독교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교회의 교역자였고 피해자로 나선 여성들은 그 교회의 신도이자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중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음성 변조했다는 거 양해 바라고요. 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녁에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었습니까? 네. 예. 피해 여성 신도 4명이 함께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저희하고 인터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용기를 내주신 점,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 그렇게 미성년자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가요? 네, 중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김 목사하고 알게 된 거죠? 네. 예. 처음에는 목회자와 신도 관계였을 텐데 어느 날부터 조금 달라졌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잘 눈치를 못 챘습니다. 워낙 교회에 다정하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여자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고 그런 것이 다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학생이나 여자 청년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피해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안아주고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제자 모두한테 사랑한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너무 당연하게 해서 어디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고 또 하나하나 잘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스킨십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이상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내지는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기보다는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고 그렇게 뽀뽀를 한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이게 성폭력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폭력이었지만 당신은 성폭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상대자가 목사님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넘어갔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김 목사의 핸드폰을 봤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김 목사가 다른 학생, 청년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다른 예. 피해자들이요. 예. 자주 얘기를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피해자들도 혹시 성관계 때 거부 의사는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들 거부하고 피하는 듯한 태도를 다들 보였습니다. 거부를 직접적으로 싫다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서 충격을 받아서 김 목사를 피하거나 교회 연락을 피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면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자신의 어렸을 적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삼촌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너에게 마음이 가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자신의 상처를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였거든요. 당시 전도사였을 수도 있고 목사였을 수도 있지만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처음 말해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다들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잘 몰랐고 네. 또 거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게 될까봐 김 목사가 먼저 피해자들을 만나서 회유하고 다른 데 도움을 못 청하게끔 만들었네요. 네. 나중에 김 목사를 만나서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하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혹시 물어보긴 했어요? 네, 물어본 적 있습니다. 예, 그 뭐- 당시에 김 목사가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그때 김 목사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땐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이단과 짜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친구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캡처해서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와 단둘이 만나서 다 해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댔군요. 네. 담임 목사하고 사모도 면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친구는 상호랑 면담을 했었는데 자기가 목회 못하게 하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아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서는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마치 피해 입은 아이들이 오히려 김 목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마냥 자꾸 피해자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가 목회도 못하고 학교도 자퇴했고 앞이 창창한데 너희가 이걸 밝힘으로써 피해를 주는 것이다. 김 목사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가 그 가해자인 김 목사의 아버지입니까? 네. 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미성년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어린 친구가 몇 살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중3 때요. 16세 때. 네. 이 일이 밝혀지고 난 후에 김 목사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혹시? 만나러 오겠다고 예. 했지만 예. 계속 미국에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뭐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는 단체나 예. 또 그쪽 내부 고발자, 그 교회 내부 고발자께서 필리핀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해주셔서 저희도 김 목사가 필리핀에 있구나 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피해자가 뭐 2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4분이 나섰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 동시에 만났다고 여겨지는 피해자는 8명에서 10명이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게 기간이 다들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겹치고 겹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받고 또 수를 세어보니까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뭐 사과 요구였습니까? 네. 예, 진솔한 사과하고 나중에 뭐 손해배상까지 생각하시겠죠. 사과를 하고서 정말 할 의향이 있다면 이제 다들 정신적으로 이제 상담사님하고 만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담임 목사는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의지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이 왔었고요. 뭐 다른 청년들한테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이단이다. 뭐 자기들이 저희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었는데 애들이 배은망덕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담임 목사의 말처럼 조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지만 자신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제
교회 뭐 담임 목사한테 사과를 요구도 했지만 뭐 이게 알려지면 너만 미성년자 때 관계를 가진 그렇고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다. 다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인터뷰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꼭 사과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오고 있는 정혜민 목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죠? 처음 들은 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꽤 됐네요. 네네. 그들이 먼저 목사님에게 손을 내민 겁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 제가 출강을 나갔던 한 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목사로서 참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참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사건을 인지하셨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 할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오래 걸린 겁니까? 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피해자 아이들이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좀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런 용기도 것들 필요했을 네, 테고. 그렇게 필요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실은 처음부터 언론에 내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건강하게 이것이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치리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네,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피해자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네.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듣지 못했고 네. 오히려 같은 교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예. 모양새니까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회유나 협박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가해자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실제로 뭐 고소장을 받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아이들 몇 명은 이제 저와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실은 피해자 아이들이 초반에는 참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네. 아직 어린 친구들이. 예, 맞습니다. 이 김 목사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전도사였죠. 그럼 전도사 시절부터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예, 그 대부분의 이제 피해자 아이들이 이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일 때부터 담당했던 아이들이어서 부서 아이들이었고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제일 어린 학생이 16세라고 했는데. 예. 그 만으로 따지면 뭐 14, 15세밖에 안 되는 학생들. 예, 맞습니다. 네. 직접 그 미성년자일 때부터 피해당한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예.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 학생들이 자신이 당했던 게 끔찍한 성범죄인 걸 자각하고 있던가요? 처음부터 자각하진 못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본인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게 내가 당한 것이 그루밍 성범죄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제서야 자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네. 우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에게 사전에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미성년자에게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루밍 성범죄를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루밍 성범죄는 쉽게 말해서 길들인 다음에 피해자 아이들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길들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일반 성폭력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뭐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이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이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자이구나 하는 인지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또 상대가 전도사였고 목사였고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럴 텐데 네. 그 사전에 우리가 피해자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 그루밍이 아닌 사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거절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성관계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성범죄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네네네. 혹시 그 고소 고발 기획은 지금 없습니까? 저희가 실은 아까 뭐 아이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려고 사람 변호사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현행법상 이 그루밍 성범죄가 법으로 다뤄지기에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죠? 일단 저희가 같이 좀 목소리를 내서 하고자 하는 친구는 5명이고요. 뭐 언론에 나갔다시피 아이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서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대략 확실한 건 10명이 넘고요. 뭐 20명 이상도 될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나서기가 또 끌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젊은 네. 친구들이 네. 더더욱. 네. 그러면은 이 김 목사라는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겠네요. 보니까 뭐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네. 현혹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한 번에 한 명의 학생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수의 학생들을 만났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했던 4명 그리고 어제 뭐 건강 상태로 나오지 못했던 1명 그러니까 총 5명인 친구들만 봐도요. 동시에 같은 시기에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실은 더 경악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피해자 말고 네. 혹시 다른 사례 좀 알려주실 거 있습니까? 이 피해 사례 예. 안에서요.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해자 김 목사가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피해자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이고요. 그 뭐 성직자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건 같은 목사로서 참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과 그 교회를 오해한다는 것이 저는 참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뭐 너무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믿어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네. 이 사람이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가장 큰 걸까요? 아니면 예. 그동안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 자기가 처음 나온 교회에서의 잘해줬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해줬다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보다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이다 보니까 절대로 나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아이들이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뭐 결혼 얘기를 안 한 친구들한테는 애매하게 뭐 너와 나는 스승과 제자 이상의 관계다. 이런 식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 간의 어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어서요. 사랑하는 남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실은 아이들이 초반에는 참 컸습니다. 그 목사님께 처음 찾아와서 네. 상담하고 이랬던 학생은 네. 그 학생도 미성년자 때부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생은 미성년자일 때 이게 네. 범죄행위인지 몰랐다가 예. 성인이 돼서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피해자 예. 아이들이요. 본인들이 그 미성년 때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이 얼만큼 잘못인지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해자, 이 김 목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안심시켰던 그런 이야기들도 아이들한테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김 목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까? 예,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사과를 받았다든가. 초반에 이 사건을 알게 돼서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솔직히 좀 너무 놀랬던 게 제 남편도 이제 목사인데 네. 셋이 이렇게 만났을 때 네. 2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었어요.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이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2시간 내내 울 수 있나? 실은 저희가 그래서 되게 의아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제가 다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 그때 제가 실은 사자대면 했던 그 녹취 파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자되면 누구랑 한 거지? 당사자 아이들끼리 네 사자대면 했던 그 당시에 녹음 파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걸 계속 거짓말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인정한 건 언제예요, 그러면? 사자되면 그 파일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본인이 인정합니다. 아하. 내가 그런 잘못을 했고 나도 인정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성에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나도 이 부분이 약한데 나도 이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났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작년 11월 30일 날 그 아버지인 그 목사, 김 목사와 이 당사자인 아들, 김 목사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죠, 아버지하고 아들? 예. 아버지 그 교회에서 이 아들이 목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랑 넷이서 이렇게 만났고요.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각서에 이제 그 피해자 아이가 요구하는 바를 써서 저희가 각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다 이행했습니까? 각서에 이제 내용 보면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역들 뭐 찬양 사역이라든지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석사 과정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성치료 기관에서 성상담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일절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쪽에서는 성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무슨 경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치료를 원래는 10회 정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담을 해줬던 그 원장님께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갑자기 한 2회, 3회 정도 상담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가해자한테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가해자 측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정혜민 목사가 우리를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돼서 실은 저희가 성치료를 더 이상 받게끔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치료 센터는 누가 지정해 준 거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저희를 이렇게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께 저희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분께서 믿을 수 있는 이제 상담실 원장님을 연결해 주신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결과 나왔어요? 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은 뭐 다른 방송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이 언론사에서 이것을 다루셨던 언론사에서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일관되게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실은 저희가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카르텔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좀 봐야 됩니까?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선 참 답답한 게 처음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횟수를 얘기하시면서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잘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말이 바뀌어서 저희도 좀 답답했습니다. 네. 그 목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네. 그러면은 이번 뭐 기자회견 혹은 언론에 폭로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목회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언론이 저희가 이제 터지고 그랬을 때 한 4월 달인가요? 정확한 제가 월은 잘 모르겠지만 4월이나 한 5월쯤에요. 첫 번째 언론이 이제 터질 즈음에서 그 가해자인 김 목사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네, 목회를 내려놓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린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목사는 그러니까 사역은 안 하고 있지만 목사 그 자체가 박탈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건 면직이었거든요. 근데 해당 노회에서는 제명만 시켰을 뿐 면직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 제명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해당 노회에서는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더 이상 우리의 노회원이 아니니 우리한테는 더 이상 결정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요. 저희도 실은 이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제명과 면직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명은 그냥 회원이 아니라는 거라서 이제 회원에서 탈퇴를 시킨 거고요. 면직을 저희가 요구하는 건 면직이거든요. 면직은 목사직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제명됐다고 하면 이 노회 말고 다른 노회에서는 목회자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피해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들었습니다만 미국에 있다, 필리핀에 있다. 네. 목사님은 김 목사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도 미국에 간 거는 확실했고요. 왜냐하면 미국 떠나는 그날까지도 피해자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기다려달라. 내가 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네. 피해자 아이 2명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요. 네. 그랬기 때문에 미국 간 건 확실한데요. 실은 필리핀으로 갔다는 것은 저희가 정황상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언론에 이제 그쪽에 연락하신 분들의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국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2명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 사태가 공론화되고 난 후에도 이걸 좀 덮기 위해서 네.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네 그랬고 저에게도 연락을 네 그랬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요. 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 좀 해라 이런 거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실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신은 없으셨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어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끊임없이 이것을 그만둘 것을 종용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잖아요. 네. 교회는 당연히 알고 있겠네요, 이 일을.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교회에서는 저는 어쩌면 좀 안타깝지만요. 교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래서 이렇게 언론화 막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좀 이것이 좀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서 양심 있으시고 이제 좀 이건 아니구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떠나셨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거기에 남아서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추문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대형 교회에서 많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당연히 교회를 믿고 이제 보낼 텐데. 예, 맞습니다. 이거 뿌리부터 뽑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말 저도 이 교계에서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성에 대한 강의를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이 사건 그루밍 성범죄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훨씬 더 이런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실은 제도적인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도요. 실은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공론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그루밍 성범죄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다시는 또 이런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좀 개선되고 법이 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좀 우리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도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예, 맞습니다. 가해자인 목회자들 편에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교계 안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잘못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목사님께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더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